몸에 통증이 있거나 또 질환이 있을 때 내 몸에 맞춘 맞춤 걷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질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걸으면 걷기로 도움을 받으실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짠. 3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걸어라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런가요? 하정우 교수님. 네. 네, 일단 제가 거의 런닝머신으로 다시 가서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3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걷고. 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걷기 기본적인 동작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발 전체로 구르라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네. 어깨 쫙 펴고 그다음에 거만한 듯한 모습을 취하신 다음에 걷는 것이 훨씬 허리 근육에는 좋거든요. 네. 자, 이제는 좀 빨리 걷는 겁니다. 3분 동안 굉장히 빨리 걷고요. 그다음에 3분은 천천히 걷는데 이렇게 3분, 6분이 한 세트입니다. 요거를 5세트, 즉 6 곱하기 5는 30이니까 30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걸음을 걸을 때는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배에 힘을 딱 주고요. 턱을 딱 당기셔서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걸어주시고요. 3박자 보행법에 맞춰서 발 뒤꿈치, 발바닥, 그다음에 발 앞꿈치 순으로 닿게 걷습니다. 자, 속도는요, 평소 걸음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셔야 됩니다. 약간 숨이 헐떡거릴 정도까지를 걸으셔야지만 정확한 운동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3분을 걷고 3분은 더 천천히 이완을 하시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보통 보폭은 넓혀서 걷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펴서 걸으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휘청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게 주의해서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렇게 걸을 때 또 이렇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운동 선생님, 이제 시간을 내려오세요. 네.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교감신경이라는 거가 흥분이 되는 혈압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아침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아침 시간에는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네. 좀 너무 늦은 시간에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치료 중이다. 뭔가 그러신 분들은 꼭 공복 상태에 운동하시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하다가 쓰러지거나 저혈당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요. 식사하신 30분이나 1시간 정도 후에 운동하실 것이 권장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쓰러지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깊은 밤,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운동하시다가 쓰러지면 도움 못 받으니까 네. 항상 누가 주위에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낮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저도 이렇게 같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이게 힘들더라고요. 네. 밝은 대낮에 네, 네. 낮에 운동하는 게 좋다. 네, 식사도 잘 하시고 적당한 시간에 활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약할 경우에는 어떻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알아볼까요? 자, 3,000보 미만으로 천천히 걷기. 좋다. 네. 딱 좋아. 자,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내가 심장이 안 좋다, 운동을 못 할 것 같다라고 해도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무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7,000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럴 경우는 한 2,000보, 3,000보면은 생활 수준에서 걸을 수 있는 그냥 보거든요. 그냥 3,000보 미만으로 천천히 걷는 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걷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네. 안 좋은 분도 전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한 네네. 3,000보 정도 천천히. 하시면 좋겠군요. 천천히, 예. 네. 네. 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살집이 있으신 분은 조금 어떻게 걸으시면 좋으실지. 네, 문영민 선생님 뒤로 숨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걸어서 우리 열심히 건강을 되찾았으면 지방을 좋겠어요. 태우기 위해서 야, 역시 파워워킹. 네. 네. 네, 파워워킹은 어떤 건가요? 네, 파워워킹 제가 또 네.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땀이 좀 나는데요. 네. 일단은 선생님 제가 이거 속도를 좀 올려도 될까요? 네, 올려주십시오. 네. 2로 돼 있어서 네. 파워워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자. 몇 정도로 할까요? 한 4, 5 정도까지 올리셔도 예, 될 것 일단 같습니다. 5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자, 파워워킹은 사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이 약간 지방을 태우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파워워킹의 걷기와 달리기의 어떤 걷기랑 달리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네. 걷기 방법인데 팔꿈치가 일단 직각이대로 꺾어야 되고요. 아까는 제가 자연스럽게 걸을 때 손의 높이가 가슴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높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고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예, 열심히 그냥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되는데 네. 보통의 어떤 걸음걸이 한 3배 정도 네. 예, 빠르기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조금 약하거든요. 예, 보통 네, 몇 주로 하세요? 보통 한 6, 7 정도로 네. 하고 하니까요. 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걷고 네. 땀이 날 때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네. 기저질환이 있고 심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절대 네.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요게 한 평소 보행보다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파워워킹을 할 때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네네네, 맞습니다. 네. 세 배 이제 정도 선생님과 빠르게. 신동진 아나운서는 6, 7 정도라는 우리 러닝머신 기준으로 하셨지만 네. 모두가 그렇게는 안 하셔도 그럼요.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평소 자신의 어. 속도에 조금 더 올려서 한 3배 정도로 올리면 열심히 흔드시면 파워워킹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전 선생님 또 해주실 말씀은? 네, 파워워킹이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네. 한데요. 파워워킹 하다가 잘못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요? 관절과 근골격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이 내가 해도 파워워킹을 하셔야 되는지. 되고 네. 어떤 경우에도 바른 자세로 그다음에 평지 걷기가 완전히 편안하실 때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지부터 어떻게 걸으면 되는지 저희가 전영수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네. 평지부터 걸어야 되는데 하루에 뭐 10분, 2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점차 좀 예. 늘려간다고 네. 하셨죠. 절대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처음에 시작은 10분, 그다음에 20분, 30분, 40분, 1시간까지 충분히 걸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걸을 때는 발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뒤꿈치부터 먼저 바른 자세로 쓴 다음에 걸음을 디디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냥 이게 네. 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선생님. 항상 평평 인생도 그래요. 그저 평평하게 가슴은 오르내림이 얼마나 있죠? 좋아요. 네. 이게 굴곡이 심하지요. 내가 지금 내리막이 가기 싫어도 내리막이 있고 나 저기 올라가기 싫은데도 오르막이 있고 이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길바닥도. 그 나는 평평한 데만 걷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돼서.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 그래요? 보고 가실까요? 네. 자, 관절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경사면과 특히 계단을 지나가실 때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무릎과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네. 텐데요. 제가 그 허리가 정리를 해서 아프실 한번 때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걷는 거에 비해서 양발 양쪽 간격을 5cm 정도 더 벌려서 걷고요. 또 무릎 다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안 아픈 다리를 먼저 디딘 후에 아픈 다리를 옆으로 붙여서 내려가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걷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이제 계단이 제가 있잖아요. 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관절이 약할 때는 무게 중심을 낮춰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 네.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분이라면 무릎을 사용해야 되고요. 약간 숙이고 다리를 조금 더 벌린 다음에 앞으로 숙인 차례로 걸어가야 되는데 네. 이때 몸을 숙일 때 이게 아니고요. 허리를 실제로 진짜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말아요? 아, 네. 또 내려올 때는요, 선생님? 내려올 때는 이 난간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역시 난간을 이것도 받치시고, 네. 네, 난간을 잡고 네. 예를 역시 들어서 구부린 이쪽 다리가 다음에 아프다. 왼쪽 다리가 아프다. 네, 왼쪽이 다리가 아프신 왼쪽이다. 분이라면 오른쪽 무릎 네. 다리를 먼저 내려간 다음에 네. 왼다리를 끌어오고 네. 아, 다시 안 아픈 다리를 오른쪽으로 먼저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는 왼쪽을 끌어오고 안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가서 힘을 쓴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픈 다리를 끌어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관절 통증 있는 우리 문영미 씨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허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동시에 아픈 사람의 지금 실제 계단 오르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겠습니다. 자, 네. 어느 쪽 왼쪽. 다리가 더 아프세요, 선생님? 이쪽 다리가 더 왼쪽. 아프세요? 그리고 네. 허리는 다리는 오른쪽, 허리는 왼쪽이 아파요 지금. 네. 어쨌든 다리는 덜 아픈 쪽으로 먼저 딛는다는 디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 다리가 아프신데 그러니까 이쪽을 디디고 이걸로 이쪽에 힘을 끌어올리는 받고 거지. 얘는 끌어올리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자, 내려갈 땐 더 힘든데 제가 또 난간 해드릴게요. 난간이 자, 네. 난간이 있어야 돼. 난간. 우리 그냥 못 내려가. 자, 여기 왼다리. 난간을 일단 디디시고 오른쪽, 내리고 왼다리, 내리고.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네. 아,
근데 이제 허리를 숙이라고 하면 선생님 사실 저희가 이제 스쿼팅 할 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엉덩이 뒤로 빼고. 근데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접는 수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신가 봐요. 근데 아까 스쿼트, 네네. 스쿼트 하는 건 운동을 하기 위한 네, 거고요. 이렇게 완전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될 때는 등을 구부리시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제가 구부려. 만져도 아니, 그건 되겠죠? 너무 접었어요. 이 허리 부분을 네. 살짝 앞으로 구부려서 여기 유연성을 준 다음에 네.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건 좀 심하고요. 아, 그래요? 조금만. 네, 이 정도만. 네. 아, 요렇게 네, 살짝만 네. 구부리시면 예. 훨씬 더 올라가는데 네, 편하시군요. 그리고 허리가 약하니까 그때는 무릎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죠. 요렇게. 무릎을 좀 더 많이 구부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그렇군요. 노년층 경우에는 그냥 이제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시잖아요. 있죠, 네. 지팡이. 네. 네. 지팡이 특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잘 한쪽. 걷는 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이 지팡이가 제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좀 어색하지만 오른쪽이 아프신 분이라면 오른쪽에 짚으세요. 네. 내가 약한 쪽에다가 디디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왼다리가 나갈 때 왼발, 오른손이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걸 어색하죠? 예, 잘 몰라서. 아픈 내가 해볼게. 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 아니요, 같이. 아니요. 같이. 자, 오른쪽이 아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왼다리 나가시고요. 네. 오른다리 같이. 같이 지팡이랑 같이. 아픈 쪽 같이. 이렇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왼발이 나갈 때는 오른팔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그렇지. 이쪽으로 잡으셔야 네. 돼요. 이쪽으로.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자, 한번 연습으로. 다시 이쪽,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에 잡으셔야 잡으셔야 지팡이를. 됩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네. 그렇죠. 왼발 하시고 아픈 쪽 같이. 같이. 또 하시고 아픈 쪽 같이. 근데 하시고 지팡이가 오, 저도 같이. 지금 야야 많이 지지. 어색했는데요. 오. 어떠세요? 사실 아니 지팡이를 잘 이 권하지 얘가 많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지금 네. 얘한테. 네, 네. 얘한테 하니까 이쪽에 힘이 들어갈 일이 예. 없어요. 이쪽에 얘한테 이렇게 예, 응. 지탱하니까. 오 좋아. 네. 야. 좋은데요. 네. 오. 저도 지금 어색해한 것처럼 지팡이가 때로는 습관화되지 않았을 때는 더 어색할 수 있어요. 그 마치 우리가 다리 다쳤을 때 이거 하는 예. 것처럼. 그다음에 밖에 나가시면 우리나라 길이 그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아, 있고 디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네. 지팡이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팡이를 짚으실 때는 지팡이에 좀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좀 더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발에 자.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희가 평지는 또 얘기가 좀 빠졌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데가 평지니까 네, 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실 때는 어떻게 걸으면 될까요? 평지를 걸을 때는 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간을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잡으세요. 넓게 일단 넓게. 일단 넓게, 네. 그다음에는 무게 중심을 좀 더 낮춰서 네. 등을 세운 채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올려주세요. 아 무릎을 올려요. 네, 우리가 걸을 때 신동진 아나운서는 아까 러닝머신에서 걸으실 때 무릎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한꺼번에 떨어지거든요. 네. 뒤에서 보면 걸을 때 무릎을 좀 더 들어서 올려야지만 뒤꿈치부터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걸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네, 근데 무릎을 이거를 좀 더 무릎을 더 다시 올리고 거꾸로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덜 자극을 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지. 훨씬 무릎에 눌리는 느낌이 없어요. 없어. 예. 확실히. 예. 근데 배운 대로 여기는 잘하네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영민 선생님 한번 아니 해보세요. 확실히. 아니 그 저 주시고. 아니. 아. 호잇. 호잇. 봐. 네. 이렇게. 네, 무릎을 더 드시면 어머. 야 이거. 아니 문 선생님도 배운 대로 잘하시네요. 네. 아유, 제가 습득이 빨라요. 처음에 하실 때보다 하나를 훨씬 가르쳐주면 터벅터벅이 둘을 해, 없어졌어요. 예. 바르게 네. 서서 바르게 걸을 때는 우리가 걷는다는 거는 두 다리에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몸을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발바닥만 디디는 경우가 아, 많으니까 네네. 무릎을 꼭 구부려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사면이 남았어요, 선생님. 네. 경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계단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싶어요. 쉽긴 이렇게 합니다만 각져 있지 않으니까.
거의 같은 요령입니다. 네. 무게 중심을 낮춘 다음에 네. 숙여서 올라가셔야 되죠. 뒤꿈치부터가 근데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경사면은. 다리 사이도 여기도 조금 더 간격을 네. 주는 게 좋은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누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내려가는 게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 하중도 더 많이 경사면 받는다고 내려가기. 하잖아요. 네. 네. 이 내려가는 것은 발을 뒤꿈치부터 디디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발면을 거의 다 쓰셔도 좋은데 제발 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난간. 네. 아까 제가 해드렸던 옆에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난간이 있는, 네, 넘어지셨을 때 다치지 않도록 그 방지도 해주시고 무게도 좀 예, 분산을 무게 시키고. 중심을 좀 낮추면서 네. 앞으로 꼬꾸라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머리를 꼭 앞을 정면을 향하신 채로 걸어주세요. 네. 윤 선생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도전. 네, 도전. 우리 뭐 시키면 참. 다리가 조금 더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 하셔서 약간 벌리셔서 약간 숙이시고 보폭을 조금 줄이고 보폭을 줄이고 네. 살곰살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뒤꿈치부터 잘 걸으시네.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뒤꿈치부터 되시네. 걷기 쉽지 근데 않은데 올라가는 잘하시네요. 거는 네. 이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문제라니까. 맞아요. 그건 그래요. 자, 내려가는- 지지대 이리 와. 네, 자, 네, 선생님, 네, 짜요. 네, 발 좀 하나, 벌리시고요. 둘. 조금씩. 하나, 둘. 좋았습니다. 네. 수고했네. 네. 근데 너무 뻣뻣하게 걸으셨어요. 내려오실 때. 아, 유연성이 없었어요? 조금 숙이시는 게 더 안 다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쪽으로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상체를 조금 더 숙여주시고요. 네. 확실히 선생님 손이 저한테 눌러지는 게 느껴져요. 지탱하시는 그치? 게. 그러니까 다리에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천천히 오르시고 내리시고 걸으시는 것 말고 네. 뭐 특별히 뭐 어디 통증이 있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걷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관절이 안 좋으신 이런 분들 거는 특히.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 관절이 자기가 걸었을 때 네. 너무 오래 걸었다든가 네. 뭐 조금 무리 속도를 했더니 그게 아프다 그런 분들은 네. 꼭 그걸 기억하셔서 그건 절대로 안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신발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신발. 네. 신발의 쿠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 다음에는 바르게 걷지 않으면 내 몸에 관절은 항상 무리가 되고 자극할 수 있다. 네, 오히려 더 내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게 서는 거를 목표로 하신 다음에 걸어주시고 네.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서실 때 먼저 발바닥, 무릎, 무릎. 여기 고관절, 네.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네네. 네, 엉덩이에 힘을 준 다음에 심호흡을 하신 채 걷는 것이 평상시에도 또 아플 때도 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일단 자리로 자리로 이제 모시도록 돌아가시고요. 하겠습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해서 좀 많이 걸은 날은 어떨 때는 무릎이 제 무릎 같지 않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무릎을 좀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요? 첫째는 얼음찜질이 얼음찜질. 네, 무리하셨을 때 무조건 뜨거운 찜질은 좋지 않고요. 네. 평소 아프실 때는 뭐 뜨거운 찜질 따뜻한 거 괜찮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불편할 때는 얼음찜질 하시는 게 찜질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족저 근막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저기 발 진짜 아픈데요, 네. 선생님. 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족저근막염 평발인 분이 되게 많아요. 네. 최근에는 평발인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 방법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체중을 어디다 먼저 주는지 바르게 걷기 운동을 꼭 하시면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통증이 예방되고 또 한 가지는 걷고 나면 발바닥에 얼음찜질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족저근막염에 무조건 뜨거운 찜질 하시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바르게 걷기 운동법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찜질까지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발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발도. 그 신발에 따라서 발바닥이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약간 평발이세요, 네.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우리 평발이 둘다 평발이에요. 평발이었네요. 네. 네. 크로스. 서로 그 얘기는 안 해가지고 지금 알았어요. 평발이신 분들은 발을 약간 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아까 깔창에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네. 그런 쿠션을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집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은 운동이 되는 걸까요? 했네요. 하정원 교수님.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움직이십시오. 집에서도 뭔가 좀 활동량을 좀 높게 하면서 근육을 적절하게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운동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해보시면은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바깥에서 햇빛 충분히 쐬시고 열심히 땀 흘리시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네. 우리 좀 집에는 날씨 러닝머신이 없어서 나는 운동을 못해. 이건 핑계군요. 아니, 예, 그냥 핑계입니다. 가만히 네, 그냥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네, 되겠네요. 잘하시잖아요, 신동진 아나운서. 대기실에서도 계속 하시는데. 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안면 홍조가 오셨네요.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는 걸으면 엉치뼈가 빠질 듯하게 아픈데 걷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했네요. 엉치뼈가 왜 아프시지? 걷는 방법보다도 일단 서는 방법부터 바르게 서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바르게 되게 서기. 엉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궁둥이를 빼고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양다리에 힘 주고 엉덩이 근육을 딱 조여서 똑바르게 선 다음에 그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덜 하실 겁니다.